자, 영화 유튜버 거의 없다와 잡스러운 연예가 함께하는 거의 잡스럽다 57회 2부 팟캐스트 버전 시작합니다. 자, 앞에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가족의 탄생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도 영화 이야기는 뭐 별로 없었습니다. 예. 그 가족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예, 총론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했던 것 같아요. 뻔한 영화예요. 사실 영화 자체가 하고 있는 말이 그거거든요. 이제 새로운 가족을 받아들이자. 그걸 끝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임기캐는 예, 처음 해봤는데 어땠어요? 일부 해보니까. 재밌었어요. 그래요? 네. 재밌게 구경하시더라고. 아니 근데 이제 첫 방이라 네. 함께하는 게 첫 방이라 많이 좀 초반에 긴장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네, 제가 맞아요. 좀 어디 도와드리고 싶은데 네, 좀 안쓰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또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관람을 많이 하세요. 네. 분위기를 봐야 되니까 재밌거든. 또. 네. 흥미진진하거든 이 새끼들 노는 게. 아마 머릿속으로 다음 주에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 아마 그래서 좀 내려놨을 거예요. 집에 가면 형만 기억날 거예요. 네. 형! 기운내 형. 그게 우리의 모든 모습은 아니라는 거. 그럼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는 거. 팟캐스트 버전 2부에서는 힐빌리의 노래를 다룰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영화 선정의 취향이 맞았죠. 저도 이 영화 재밌게 봤고, 네. M장도 재밌게 봤고, 네. 네. 손하나도 재밌게 봤다고. 너무 그랬고. 좋았습니다. 네. 창석이 전 보기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다 그래요. 전 힘들었습니다. 어땠어요? 전 처음에 조금 힘들었다가 계속 보다 보니까 몰입이 되더라고요. 그 엄마의 그 이제 마약하셔가지고 좀 힘든 모습들이 제이디가 그거를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그 시선을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JD 세상 보살입니다. 네. 진짜 세상 그런 네네.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진짜. 그리고 뭐 JD 누나 때문에 좀 참고 봤죠. 헤일리. 그 다른 영화들에서 굉장히 그 섹시한 그런 역할을 많이 황파탈 역할을 많이 맡았던 배우죠. 네, 그러실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헤일리 베넷 매력 있는 배우죠. 피지컬이 가능한 배우죠. 네. 창석이가 딱 좋아하는 게 피지컬 점수 몇 점 줍니까? 한 눈왜 꺼? 표정 88점? 뭔데? 88점이죠. 88점이요. 그 12점 왜 빠진 거예요? 12점이요? 만날 수 없으니까요. 적절해요. 그럼요. 엄청 적절해요. 대부분 그 본인 외장 카드에 있는 분들이 다 만날 수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그분들은 이제 모든 퍼포먼스를 네.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자, 가정의 달 특집 팟캐스트 버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저한테 음. 왜 그 시네타운 19 가서 한 얘기 여기서 또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 힐빌리의 노래가 시네타운 19에서 한번 다뤘던 영화예요. 네. 근데 워낙에 중요한 영화라서 특히나 이제 가족이라는 면에서도 일맥상통을 하기 때문에 네. 제가 하자고 우겼고요. 저는 시네타운 19에서 했던 얘기 또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거슬리시는 분들은 이 편은 듣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해야지 듣지 마세요 하면 어떡해. 여기 사장이 있는데. 야 우리 거 들어야지.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플레이 하시고 듣지 마세요. 제가 일부에 정말 잘못 생각하고 M장 기획이 또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봤더니 진짜 하나같이 다 이 원수보다 못한 관계들이고요. 그냥 제 돈 긁어가는 나쁜 새끼들이었어요. 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건 유급 휴가. 그렇습니다. 돈은 긁어가고 일은 하기 싫고 그냥 학교라면 유급을 시켜줘요. 뭐 휴가만 준다면 뭐 이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유급 휴가 주고 아마 저 혼자 또 방송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손문선 그 아프다 그래가지고 아니 나 거업이 코로나인 것 같다고 검사 받는다 그래서 한 주셨을 때 다 예. 쉬기로 해놓고선 저 혼자 나와가지고 네. 팬티 명품 아닌 거 인증하고 앉아 있었잖아요. 저. 네, 사장의 아픔은 그런 거죠. 네. 대신에 제일 많이 번다. 그러니까 참죠. 다 참을만 하니까 하는 겁니다. 뭐, M장 사람 좋네 이게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만 잔고 한 번만 보고 가도 될까요? 힘든데. 네, 금융 치료하고 오세요. No, I thought your mama was going to be all right. Be happy. I know I could have done better. But you got to decide. You want to be somebody or not. You got to write your own life. Don't make us your excuse, JD. Family's the only thing that means a goddamn. You'll learn that.
자, 힐빌리아 이야기. 노래 힐빌리아. 노래 몇 힐빌리아 번. 노래. 좀 심하신 할빌리, 힐빌리. 계속 틀려요. 힐빌리의 노래. 자, 론 하워드 감독입니다. 좀 오래된 감독이죠. 로나우드 감독은 사실 나 스플래시 제일 좋아했는데. 스플래시 장난 아니죠. 스플래시 만든 감독이에요. 진짜 야. 오래 감독 활동했고요. 원래 어머니가 배우인가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부터 영화 촬영장을 놀이터처럼 왔다 갔다 하시고 당연스럽게 영화 감독이 되신 분입니다. 다빈치 코드 시리즈 영화 하면서 좀 삐끗하셨지. 근데 그 원작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예,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워낙 선풍적인 인기여가지고 다빈치 원작이. 코드요? 저는 그 원작이 시리즈- 왜 원작 좋은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미안해요 얘기 좀만 할게요. 그 음모론 있잖아요. 거기서 마치 엄청나게 새로운 것처럼 갖고 온 그 음모론이 이미 그쪽에서는 얘기가 끝난 거고. 그러니까 별로- 소재가 안 좋다는 네, 소재 말씀이시죠? 기본적으로 소재도 안 좋았고. 책은 되게 잘 썼어요. 그게 이제 마치 영화 보는 것처럼 샥샥샥 그죠,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작가가 처음부터 영화를 목전에 그러니까 생각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이에요. 그래서 문학적인 가치는 별로 없다고 보셔도 되고. 어차피 통속 소설이고 재미로 읽는 그쵸. 소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 쓴 규현이 소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잘 쓴, 야, 잘 규현이- 쓴. 이거는 규현이, 야. 이 양쪽을 다 조진 거야. 규현이도 조지고 이 사람도 조진 거야. 이러면 어떡해. 야 기현이 너무 같다. 야, 잘 기현이는 쓴- 일단 네. 언어 파괴도 심하잖아.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한 규현이 뭐 이 정도. 거기서 막 여호와가 말했기 이렇게 안 썼잖아. 아니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소설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정받는 고전도 있지만 네. 당대 보편적으로 읽히게 하려면 쉬운 소재고 조금 자극적인 게 필요합니다. 네. 해리포터가 전 세계 휩쓸고 나서 그 다음에 소설 시장이 공백이에요. 다빈치 코드나 이런데 이런 소설들이 제가 알기로는 뒤에 임페르노가 있고 앞에 하나 더 있어요. 네 맞아요. 천사악마요? 천사악마. 요 세 개 시리즈가 계속 다 유행했어. 그게 보편적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책이 트와일라이트보다 별로 나은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는 뭐 유행이었어요. 네. 다들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대유행이었어요. 근데 다 안 읽은 읽었어요. 사람이 읽긴 저도 읽었거든요. 그 뭐죠? 구호단체 군대에서 있잖아요. 구호단체. 유니세프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물건 같은 걸로 이제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발 트와일라이트 시리즈 좀 그만 보내라고. 너무 많이 오니까. 사서 한 번 읽었는데 이게 봐도 뭐 이게 뭐 소장을 할 정도로 가치 있는 책이 아닌 거야. 그래서 그렇게 구호물품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론 하워드 감독의 네. 최근 작품이요. 2020년 작년 작품입니다. 저는 이 감독 넷플릭스에 영화 올라와 중에 있고요. 랜섬이라는 영화 안 보신 분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진짜 유괴? 유괴극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데 정말 별거 아닌 얘기거든요. 네. 근데 얼마나 얼마나 쫄리게 만드는지 네. 진짜 기가 막힌 실력을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아들 유괴고 네. 맞죠? 네. 아들 유괴고 그 배우는 멜 깁슨. 멜 깁슨이고 어렸을 때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지금 봐도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줄거리 소개. 네, 손문선 출격합니까? 네. 네. 되게 손쉽게 가겠죠. 네. 일부에 저희가 다 했거든요. 일단. 네. 형 그냥 그거 잘라서 붙여주면 안 돼요 여기? 엄마 있어요. 엄마 했어요. 할머니 있어요. 할머니 담배 펴요. 불 붙여요. 할아버지 등에 불 붙어요. 뜨거워요. 할아버지 뜨거워요. 힐빌리의 노래는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한 사업가 제이디 벤스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토대로 한 영화고요. 네. 그 사람과 그 사람 가족의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제목이 왜 힐빌리의 노래냐? 그러니까 원제는 힐빌리 엘리지죠. 네. 엘리지. LG. 네, 그래서 왜 힐빌리의 노래냐 보면은 이 미국의 그러니까 몰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으로는 거의 북동부죠. 네. 네, 오하이오 그쪽에서 여기를 이제 힐빌리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기 출신 사람들을 여기 이제 이 지역의 가난한 백인 노동계층을 표현하는 말인데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고 네. 좀 얕잡아 부르는 말. 미국 남부 백인 촌놈은 레드넥, 레드넥. 이쪽은 이제 힐빌리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합니다. 힐빌리의 노래인데 그 지역에서 태어난 제이디 벤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이디라고 할게요. 가브리엘 바소가 연기했는데 제이디의 할머니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일단 할머니가 13살에 네. 13살에 제이디 엄마를 임신해가지고 네. 남편하고 같이, 남편도 어리죠. 그렇죠. 같이 고향을 떠나서 여기다 뿌리를 내렸습니다. 얼마나 가진 게 없었겠어요. 네. 그냥 어린애 둘이 나와가지고 가난이 거의 숙명처럼 따라붙었습니다. 3대에 걸쳐 가난해요 계속. 근데 제이디가 여기서 개천용 스타일이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주립대를 졸업하고 해병대 나오고 예일 로스쿨까지 입학을 하게 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성공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다 갖고 있죠. 네. 좋은 학교, 좋은 학벌, 그리고 군 그거 완료했죠. 네, 군복무 완료했죠.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존경심을 갖고 가고요. 거기다가 젊죠. 잘생겼고 다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여름 로펌 인턴십에 지원을 하고 인턴십 인터뷰를 갖는 중요한 날입니다. 얘네 인턴십 약간 럭셔리해요. 그죠? 이렇게 막 호텔 뭐 볼룸 이런 데 모여가지고 그 존나게 어려운 식사를 하죠. 법조계 사람들이랑 막 그런 뭐 식사하면서 이런 자리인데 쟁반에 이제 와인 들고 나가잖아요. 레드 와인 2종류, 화이트 와인 2종류.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 화이트 와인도 2개 설명해 줬는데 뭔지 몰라. 그러면 뭐라고 해야지? 뭐 가벼운 거 먹으라고 하나? 그렇게 줘. 그럼 이제 받아서 뭔지 모르고 마시죠. 소비뇽 블랑 할 거냐 샤도네이 할 거냐 이랬는데 뭐 뭔지 몰라가지고 둘 중에 뭐가 좋습니까? 저는 소비뇽 블랑. 문산 남편들 참고하세요. 소비뇽 좋답니다. 역시 복분자죠. 빨간 술은 역시 복분자. 보혜. 저는 보혜로 주세요. 근데 그거 기억 못하니까 자 드링크랑 그 브레드 식기. B랑 네. D로 양손에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만들어 본 다음에 오른손은 D니까 드링크 뭐 마실 때는 오른손 왼손은 빵 먹는 손 B 브레드니까 그죠. 그렇게 여자친구가 알려주죠. 그 여자친구도 센스 있어요. 나 그 여자친구 너무 매력 있더라. 우샤. 우샤. 네. 아 너무 센스. 내조가 정말 네. 아니, 그리고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이미 성공을 한 엘리트, 사람이죠. 엘리트. 응. 완전 로얄이죠. 네. 근데 모든 게 다 엘리트예요. 진짜. 남자친구한테 하는 것도 그렇고. 맞아. 근데 충격적인 건 인도인이라는. 인도인. 네. 왜 충격적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미국 사회에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 영화가 외면받은 이유가 그거예요. 백인들이 다 하바리로 나와. 그러니까 이거 시타운 나인틴에서 EJCP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도 또 막 지적하는 분들 계셔가지고 미리 자수해요. 네. 자수. 네. EJCP가 보기에는 아카데미에서 상을 못 받을 이유가 있다. 백인들 이렇게 하바리로 그려놨으니 곱게 보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해요. 어쨌든 요 인터뷰를 하는 중요한 날인데 갑자기 고향에서 누나로부터 전화가 오죠. 엄마가 다시 약에 손을 댔다. 게다가 그 약이 헤로인이다. 헤로인. 지금 이거 진짜 위급하다. 막장이에요, 막장. 몸에 너무 해롭잖아요. 들어가면 헤로우니까 헤로인이죠. 네. 그런 얘기를 나도 하고 싶거든. 엠장 여기는 숟가락 안 씁니까? 네. 네, 선절입니다. 네. 네, 상황이 굉장히 위급하니까 와달라. 근데 처음에 이제 못 간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못 가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야 가야 되는 되고. 상황인 거죠. 근데 JD가 일단 요 전화를 받고 나서 인턴십을 하는데 마음이 심란하니까 잘 될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네. 약간 출신지를 놀리는 듯한 농담을 했는데 그걸 너무 정색하면서 받았죠. 네. 그래서 인터뷰도 약간 망쳤다는 생각을 하고 네. 나와서 그대로 밤길을 달려서 고향으로 갑니다. 네. 병원에서 엄마랑 누나를 만나죠. 네. 굉장히 지친 모습으로. 이때부터 이제 영화가 네. JD의 과거 과거와. 어린 시절과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교차하죠, 네. 얘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이런 걸 보여주죠. 이 어머니 캐릭터가 에이미 아담스가 연기를 했는데 에이미 아담스가 다 아시겠지만 저스티스 리그의 시작에서 그 슈퍼맨 여자친구 연기한 정말 미국 거기서 남부 미녀로 굉장히 유명한 남부 미녀의 상징 같은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걸로 굉장히 유명한 여배우인데 여기서 정말 인정사정 없이 살을 찌워갖고 나옵니다. 장난 아니야 진짜. 목 접히는 거 예술이더라 진짜. 이야. 근데 저는 어. 그 자기 아들 때릴 때 있잖아요. 그 차 안에서 때리고 살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장난 아니야. 진짜 죽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아들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어. 그래서 나는 샤를리즈 테론 몬스터에 나왔던 그런 느낌이었어.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 그런 있었어. 완전 맞아. 그런 느낌이었어. 뒷좌석으로 가는 순간 얘 죽겠구나 생각이. 근데 그 때리는 아빠들도 보면 가정 폭력하는 아빠들도 때릴 땐 그렇게 무섭게 때리는데 안 취했을 때는 그렇게 세상 다정한 아빠라 그러잖아. 그 모습이 아마 저렇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렇죠. 평소에는 너무 약 좋은 기운 엄마야. 없을 때나 술 기운 없을 때는 너무 좋은 엄마잖아. 센스 말- 있고 예쁘고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따뜻하고 친구 같은 엄마인데 돌변하면 막 씨발 막 같이 죽자 막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마음속 깊숙이에는 내가 얘를 낳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좆됐다는 꼬였다라는 분노와 미움도 섞여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사실은 누나한테 더 커. 왜냐면 누나를 처음 먼저 가진 애거든. 낳았으니까. 그래서 누나는 사실 더 사랑을 못 받았거든. 누나는 뭐 말만 꺼내면 싸대기부터 그냥 날라갑니다. 맞아. 저기 엄마 짝. 바로 뭐. 장난 아니야. 아니 참을 근데 수 없어요. 그 그래서 누나가 저는 그렇게 돼 있나요? 이 누나가 그 병원에서 나 여기 병원 안 들어가겠다 했을 때
막 JD가 격분하잖아요. 엄마를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근데 그랬을 때 누나가 용서해야 된다. 엄마는 더한 것도 겪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약간 누나랑 제 마음에서 손절했습니다. 아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때 영화를 약간 놨어요. 이건 아니지. 좀 약간 쉽게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JD의 감정이 그 전에 대사가 뭐였냐면 죽어라고 게으러서 죽을 생각도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누나가 용서해 주라고 하고 엄마 더 많은 걸 겪었다 하는 순간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져. 이렇게 엄마 죽으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멘트 때문에 갑자기 누그러진다는 게 조금 저도 감정선 이해가 안 되고 그 그리고 멘트 누나는 때문에 남자 누그러진 게 죽으면 안 아니라 나가. 아니 그 멘트 때문에 누그러진 게 아니라 그랬다가 얘기를 해준 거지. 그러니까 과거의 그를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은 아마 그거죠. 그 불 불 붙은 거 그런 얘기. 그런 근데 얘기를 어쨌든 그 해준 누나의 거지. 에티튜드 이런 것들이 이걸 이 영화 좀 손절하 그러니까 누나랑 손절하게 만들었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때 감정선을 같이 빡쳐서 화를 냈어야 된다고 봐요. 너는 엄마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같이 심하게 말다툼을 해서 싸우면서 한풀이가 됐으면 되는데 너무 나긋나긋하게 누나의 감정선이 이어졌어요. 저는. 만약에 그때 누나까지 싸우기 시작했다면 오창석은 영화를 껐을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한 명쯤은 여기서 김을 빼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걸 누나가 했다는 느낌인 거고 그리고 누나가 또 이런 데서 있잖아요. 너의 실패를 우리 핑계 대지 말라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챙기는 것도 좋은데 네 앞길을 절대 우리 때문에 방해받지 말아라는 얘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누나 진짜 여기서 진짜 현장은 누나예요. 그걸 다 이기고 살아내면서도 용서까지 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든 경지죠. 뭐 구조적인 이유는 이제 거업이 지금 설명을 해줬지만 이게 어디까지나 또 개인적인 경험에 따른 이해도 차이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저도요. 저는 제 여동생하고 저하고 10살 차이가 납니다. 제 동생이 생각하는 엄마 아빠하고 제가 생각하는 엄마 아빠하고 너무 다를 수 있어요. 동생이 태어나기 이전에 10년 동안의 역사는 동생은 전혀 모를 거고 저도 얘기해 준 적이 없잖아요. 엄마 아빠를 이해하는 이해도나 아마 떠올리는 이미지 아마 많이 다를 겁니다.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공감됐어요. 그리고 가족은 어쨌든 엮일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 엄마가 싫든 아빠가 싫든 마지막에 돌아가시면 내가 가슴 아프고 펑펑 울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다가가지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뭔가 해소하고 싶다면 결국은 그냥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긴 해요. 왜냐면 이걸 용서 못하고 계속 미워하면 내 삶이 너무 피폐해져. 내 삶이 피폐해져. 나 때문에 용서하는 거야. 결국 나중에 내가 후회하게 되지.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용서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언제쯤 용기를 낼 수 있을까 그 문제만 남아 있어요 저한텐. 근데 뭐 저는 그게 되게 좀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다 얘기가 나왔네요. 어쨌든 할머니가 그렇게 어렵게 시작했고 마찬가지로 엄마를 잘 키울 수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환경이 안 엄마도 됐죠. 똑똑하긴 했어요. 네. 학교에서 2등하고 이런 그게 너무 정도로. 슬픈 일이야. 근데 18살에 역시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누나를 낳고 애를 키워야 되고 이러니까 뭐 자격증을 따서 간호사가 됐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약물에 노출이 됐죠. 그래서 약물 중독자가 되고 그렇게 마약에 손을 대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엄마가 사실 아이들이 둘이 있으니까 계속 정착을 하려는 노력은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되게 안 좋았던 게 본인은 계속 뭔가 아이들을 정착시키려고 남자를 만나는데 이게 남자가 계속 바뀌는. 그래서 애들은 한 집에 정착을 하지 못하는 참담한 결과가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사실 근데 이게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본인의 욕망을 위해서 그런 게 더 많아 보였어요. 네, 맞아요. 남자 계속 갈아치우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워낙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그냥 남자 없이 못 사는 타입인 거야. 근데 이제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을 잘 돌볼 수 있는 남자를 찾는 것이다라고 그냥 명분 만들기 하는 거지. 네. 사실 나중에는 신경도 안 써요 자식들은. 뭐 그러잖아요. 할머니랑 지 아들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나 결혼해. 사귀던 그 남자랑 결혼하는 거야? 아니야, 딴 사람이야. 생판 처음 보는 사람은 결혼하겠다는 거 아니야? 동양인이었다 봤더니 캔상. 네. 네, 엄마는 어쨌든 이 약물 때문에 감정 기복이 좀 점점 심해지고요. 네.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좋은 엄마였다가 이제 폭발하면은 애를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손목 긋고 난리를 치죠. 제이디는 어릴 때는 이런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다가 이제 엄마의 어린 시절 상황을 듣게 되고 엄마를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현재 제이디가 이제 엄마를 재활센터에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친구 도움으로 되게 어렵게 엄마를 그나마 좀 괜찮은 재활센터에 입원을 시킬 수 있게 되는데 저는 그 장면에서 그 카드 결제할 때 제이디가 이 카드 꺼내고 저 카드 꺼내고 막 다 여기로 얼마 이걸로 얼마. 근데 그 장면 되게 공감됐어. 진짜 되게 슬프죠. 제이디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됐을 때. 미쳐버리는 근데 줄 엄마는 알았어요, 진짜. 그걸 그 상황이 보고 빡친 거지. 그걸 보고 저렇게 해서 또 내가 재활센터에 못 들어가겠는 거지. 아들 없는데 미안하고 그렇게 해서. 빡치는 거지 그 상황이. 28살 때 여자친구 명품 가방 사주려고 제가 했던 짓이. 너무 불쌍해. 한 번쯤은 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나도 여자친구한테 저기 뭐지 가방 사주고요. 그 가방 할부 끝나기 전에 헤어진 적 있어요. 짜증난다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정말 이 그 영화에서도 우리 다 같이 봤잖아요. 이 카드 저 카드 하는 거 이걸 보고도 가방을 받아가는 그년 나쁜 년이야 진짜. 진짜 나쁜 년. 형은 안 보이는 데서 하지 않았어요? 나도 안 보이는 보이는 데서 데서 했어? 했어. 아, 그래? 옆에 있었어. 아 그래요? 그래. 그건 그러면 진짜 나쁜 소냐. 년이다. 진짜 나쁘다. 진짜 그럼 안 돼. 난 안 보이는 데서 가방 아직까지도 생각납니다. 미유미유라는 브랜드예요. 그 이제 프라다 이 네. 밑에 있는 세컨 브랜드죠. 정말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 정말 빡쳤던 건 뭔지 알아? 뭐? 풍선 효과겠지. 거기서 여자친구한테 약간 실망했어. 근데 그 미유미유라는 브랜드가 명품이긴 하지만 명품관이 없었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그 발레 파킹을 맡겼는데 원래 명품관에서 사면 발레 파킹을 해주는데 명품관이 없다는 이유로 발레 파킹을 안 해준다는 거야. 무료로 안 해준다는 거야. 또 거기서 동네래. 내가 폭발했지. 거기서 지랄지랄을 사실 그게 여자친구를 향한 분노인데 거기서 푼 거였지. 전형적인 갑질이죠. 네. 내가 또 일산 현대백화점 발레 파킹 갑질 사실 네. 고배 드림이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찍는 사람도 핸드폰도 다 부셨어요. 그래서 괜찮아요. 예. 갑질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됩니다. 네, 증거를 남기지 마세요. CCTV도 다 때려 부셨고요. 자 어쨌든 줄거리로 돌아와서 네. 어쨌든 제이디는 엄마가 이제 그렇게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어쩔 수 없이 임시로 모텔로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모텔은 보통 미국 영화 보면 살인 사건 일어나는 주무대예요. 그 모텔은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그런 모텔이에요. 안톤 시거가 한번 빡 가면 그냥 열립니다. 그리고 총 쏘면 뭐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고 나면은 네. 그런 모텔에서 미국 영화 속에서 죽은 사람이 한 34,000명 정도 네. 되거든요. 그런 모텔 들어가면 죽겠구나. 네. 진짜. 네. 제일 그 시초가 됐던 영화는 알프레드 히치콕의 사이코였죠. 네. 네. 모텔이라고 붙여져 있긴 하지만 사실 네. 인개념 인. 네. 그렇죠. 그 정도의 장급. 네. 저는 근데 오창석이 첫 경험했던 그런 약간 장급의. 부산 서면이죠. 네. 좋아한다, 좋아해. 한성장. 저는 이 공간보다도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이디의 그 옷 매무새가 점점 계속 달라지잖아요. 근데 저도 막 조급한 거예요. 빨리 그냥 가서 버려 이 새끼. 가족 이거 다 버려.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근데 진짜 이게 너무 딱 그랬던 게 이제 요러는 가운데 엄마가 데리고 막 이러는 가운데 제이디가 사실 그 인터뷰를 포기했었잖아요. 네. 전화가 와요. 내일 아침 10시까지 인터뷰 오라고. 됐죠. 네. 와, 씨 그래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야, 이 장소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다른 주로 넘어가려면 기본 10시간 운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모텔에 데려다 놓고 누나랑 약간 시간차를 두고 그럼 1시간 정도만 비우고 누나가 와서 엄마를 데려가고 약간 이렇게 짜는데 엄마 또 그 사이에 잠깐 뭐 사러 나갔더니 또 헤로인 꽂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까 뭐까지. 그래서 엄마가 거기 안 들어가려고 그랬던 요양원에 안 들어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거기서 꽂으려고. 새로운 못 맞으니까. 요양원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꽂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텔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심각한 상황, 너무 힘든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제이디의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데 이제 엄마가 아까 말한 그 동양 남자 켄이랑 결혼해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집에 그 새아빠 아들이 대마를 피우는 놈이죠. 제이디가 이 아들이랑 어울리면서 이제 망가져 가요. 막 동네 애들이랑 어울리고 막 나쁜 짓 하고. 근데 할머니가 당시에 폐렴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거의 그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이제 어느 날 누나가 할머니한테 가서 제이디 얘기를 합니다. 얘를 내가 보호했어야 되는데 얘 지금 이렇게 됐다. 근데 할머니가 거의 누워 있다가 벌떡 일어나. 인생에서 마지막 결심을 하죠. 그 전에 기적처럼. 계속 제이디가 나 할머니랑 살고 싶다 그랬을 때 그럴 수 없다고 그쵸. 거절했었거든. 네. 그래서 할머니가 거의 기적의 파워로 병상에서 일어나서 네. 제이디를 그 집에서 꺼내 갖고 옵니다. 글렌 클로즈가 진짜 너무 알파치노만큼 멋있어요. 멋있더라. 너무 진짜. 멋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의 시간이 됐어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병상에서 그 일어나는 배우의- 순간부터는 네, 그 배우의 글렌 시간이었어요. 클로즈의 영화더라고. 네. 그래서 제이디가 처음에 어려서 반항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 특히 이제 너무 어려워져서 정부에서 밥 한 끼 식사를 타 먹는 상황에도 네. 그 진짜 할머니 세잖아요. 그 센 할머니가 거의 막 구걸하다시피 음식을 좀 더 얻어서 그거를 자기를 막 나눠주고 이런 모습을 보고 딱 결심을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결심해서 새 인생을 사는 것도 보통의 아이는 아닙니다. 그죠. 얘도 보통의 아이는 아니었죠. 예. 근데 저는 거기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순간이 몇 포인트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옆에서 듣고 있었으면 나는 내 인생이 바뀌었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요. 그 할머니가 이제 과일밖에 없다고 해서 과일은 받아냈잖아요. 뭐 하나 더 달라 이렇게 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구나 저 사람이. 현실 직시하는 순간이지. 보통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 러스트벨트에서는요 그렇게 현실 직시한 애들은 마약 장사를 시작합니다. 우리 할머니 배불리 먹여줄 거라고 이러면서 마약대다가 마약 장사를 맞네. 시작해요. 네, 그게 더 현실적으로 훨씬 맞네. 빠르거든요. 근데 얘가 어릴 때부터 조금 똑똑한 애긴 했어. 엄마가 똑똑하고 똑똑했듯이. 공부 잘했죠. 맞아요. 뭐 유전 인자가 조금 남아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제이디가 이때부터 결심을 하고 다시 열심히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조금씩 발전하면서 이제 예일대까지 갔던 거죠. 야 이게 기적이에요 진짜. 네. 그 사이에 이제 반에서 수학 점수가 1등한 거 한 번 얘기할 때 할머니의 표정과 딱 둘이 서 있을 때도 또 눈물이 나는 거야. 맞아요. 할머니가 데려서 키우 보람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약간 할머니 같은 느낌이 안 들었어요. 이분이 덩치가 진짜 너무 크시니까 어디 보스한테 가서 제가 이런 결과물을 막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약간 이분 인자한 느낌이 초반에 있었지만 이게 바뀌고 나서부터는 되게 맞아요. 강단 이분한테도 있는 약간 모습. 이런 미션이 주어진 거잖아요. 제이디를 내가 잘 키워야겠다라는 미션이 주어지고 난 후부터는 본인의 이 체형을 잘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런 되게 흥미로운 사실인데 노인네들이 자식이 장애이거나 이래서 자식 건사하면서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겁나 건강해. 맞아요. 90대까지 어. 자식 막 번쩍번쩍 안아가지고 휠체어에 앉히고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 할머니가 이제 그 사명이 마지막 생긴 거야. 이 사명이 끝날 때까지 내가 못 죽어. 그리고 저 제이디가 예일대 가니까 바로 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 힘을 여기다 써버리신 거예요. 네. 그리고 할머니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사실 엄마를 구해내지 못했어요. 음. 왜냐하면 할머니도 어렸고 자기 자식은 처음이었잖아 그때가. 나도 엄마가 된 게 처음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는 실패하지 않겠다. 내가 두 번째는 반드시 해내겠다. 약간 이런 걸 좀 느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사건을 보여주고 다시 현재의 JD로 돌아옵니다. 모텔에 엄마가 약 꽂으려다 실패하고 너무 처량하게 혼자 누워 있습니다. 울면서 남겨두고 네, 손을 내밀죠. 이렇게 네. 뒤로. 네. 남겨두고 떠날 수가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옛날 시절을 회상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결심을 하죠. 네. 아, 지금 이대로 내가 여기서 엄마를 떠나지 않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 기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결심을 하고 엄마 손을 잡고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은 가야 된다. 근데 꼭 돌아와서 엄마를 보살펴 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엄마 손을 잡았던 걸 이제 엄마한테 배우고 할머니 생각을 하면서 엄마 손을 이제 놓는 것도 제이디가 선택을 하죠. 그리고 다시 10시간 동안 넘게 다시 밤길을 달려서 면접장으로 갑니다. 가면서 이제 그동안 여자친구한테 하지 못했던 자기의 가족 이야기를 네. 밤새도록 운전을 하면서 털어놓죠. 우시한테 털어놓죠. 진짜 네, 차력의 한계까지 썼을 거예요. 잠을 한숨도 안 잤어요. 그러니까. 그쵸. 거기서 이제 미해병대의 능력이 나오는 거죠. 지옥 주간이거든요. 지옥 주간. 아무것도 아니지. 그 캐릭터가 뭐 저 마지막에 이제 실화로 나온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너무 똑같이 할머니랑 생겼어. 캐릭터 똑같이 생겼어. 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연기한 줄 알았잖아. 깜짝 놀랐어. 실화와 같은 인물들이 다 똑같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정도 체격이 되니까 이렇게 버텼구나라는 것도 좀 이해가 됐어요. 맞아요. 보통 이제 굉장히 역사적으로 거대한 사건의 이 실화 영화일 경우 끝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실존 인물과 이렇게 같다는 걸 보여주지만 이거는 그냥 소소한 일반인들이잖아. 근데 이렇게 닮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그냥 자랑 같았어. 너무 깜짝 약간 놀랐어요. 이렇게 약간- 내가 이렇게 똑같이 만들었다. 약간 좀 과하더라야.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진짜 생각이 똑같아. 너무 똑같았어요. 와, 글렌 클로즈는 솔직히 이걸로 아카데미상 받았었어야 돼. 맞아요. 진짜 솔직히 윤여정도 물론 대단한 배우고 너무너무 저기 훌륭하지만 분장상은 좀 받았어야 됐는데 진짜 진짜. 분장상이라도 그치? 분장팀은 상 받았어요. 분장팀 상 받아야 돼. 뭐라도 줬어야 되는데 진짜 이 악물고 연기한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이미 아담스 봐봐요. 오 맞아. 그 예쁜 여자가 그렇게까지 망가뜨려가지고 하는데 가. 안타깝더라. 네, 어쨌든 그래서 마지막 영화 장면에서는 면접장에서 네. 어떤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있는 그런 제이디의 모습이 보여지고
그런 실화였다는 게 사진으로 쫙 나오죠. 근데 저는 이게 맨 마지막에 나왔던 대사인지 아니면 거의 끝부분에 나왔던 대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의 시작이 우리를 정의하더라도 매일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스토리였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게 그렇게 매일의 선택으로 삶이 달라지는 게 쉽다면 이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특이한 이야기가 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아요. 가령 JD 같은 경우에는 들어봐. 아니, 끝까지 미키 예상했던 반응이에요. 쓱 이제 똥가루 올라오기 시작하면 쓱 뿌리기 시작해요. 이제. 들어볼까? 쓱 이제 뿌리기 시작하면 이제. 자, 허리에 똥가루를 차고 댕기거든요. 쓱 아름답게 흘러간다 싶으면 쓱 꺼냅니다. 아름다움이 너무 올랐을 때 이쯤 한번 뿌려줄 때가 됐거든요. 저는 이 영화가 되게 역설적으로 유전이 얼마나 대단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 인간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타고난 부분이 얼마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가를 맞아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JD 같은 경우에 엄마한테 물려받은 좋은 머리가 받쳐줬고 그리고 보니까 이 집안이 인내심이 세. 인내심이 셉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만 봐도 그렇고요. 할머니만 봐도 그렇고 뭔가 자기한테 주어진 미션이 뭐가 하나 딱 주어지잖아. 그럼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힘이 장난 아니에요. 그럼 엄마는 그 약도 미션이라고 받아들인 건가? 그렇죠. 근데 헤로인까지 하셨던 포기하지 않고 분이 계속 꽂으시는 6년을 안 하셨던 맞아. 거 6년을 보면 맨정신을 유지하고 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집안은 천성적으로 체력과 의지력이 강한 집안이에요. 체력 인정. 체력이. 체력은 인정해야 돼요. 체력은 뭔가 인정해야 견디는 힘 이런 거. 네. 가령 체력 약했으면 JD처럼 착하고 머리 좋았어도 가다가 사고로 죽죠. 10시간 운전하다가 사고로 애당초 아마- 해병대 못 갔어. 해병대 네. 못 갔어. 졸음 맞아. 운전으로. 네, 사망했을 거예요. 근데 JD가 그 물려받은 힘들을 정말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특수능력처럼 발휘해가지고 이 역경을 헤쳐나가는데 정말 와 물려받은 거 없었으면 얘 이렇게 못 살았지 싶더라고요. 계속 드는 생각은. 일단 여기까지만 뿌릴게요. 근데 네. 너무 저는 JD가 엄마랑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닮은 점도 많지. 성격이 욱하는 게. 영화 아니. 속에서도 너 엄마랑 똑같다고 얘기 나오지 않나? 맞아요. 그 인턴십 그 식사 그 자리에서 쥐가 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여기 붙는 게 목적이잖아요. 무조건. 근데 거기서 자꾸 그 성질 내는 것도 그랬고 그 내용 자체도 저는 좀 이해가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오하이오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사실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하이오 그 자체예요. 맞아. 근데 얘도 약간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기계님이 야, 야, 왜 잊혀진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야. 너랑 경쟁자 아니야. 왜 또 그래? 뉴페이스라고 또 쓱 박네요. 한번 쓱 밟아주네. 얘 웃긴 게 지금 작가인데 새로운 여자 출연자 오면 견제한다?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래? 그냥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런 것처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JD의 그런 것처럼 약간 말은 그런 거잖아. 네네네. 끝까지 맞습니다. 야, 대단한 지금 장소 맞네요. 나왔네요. 앞뒤가 안 맞잖아. 아니 근데 그거는 약간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만약에 달동네 출신이다. 근데 내가 달동네에서 또 어렵게 살고 거기 출신인 건 맞아. 근데 누가 야 달동네 출신이잖아 너 이건 싫잖아. 아니 근데 그거에 앞서서 자기가 되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제를 깔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만약에 달동네 출신이라고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기서 우리를 키워냈고 이게 약간 자부심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근데 뭔가 거기서 빡쳐버리잖아. 네. 근데 이거 보는데 처음에 이걸 보다가 나중에 얘네 엄마가 막 그런 거 보다 역시 타고난 거야. 그것도. 모전자전 그것도 타고난 거야. 어쩔 수 맞아요. 없구나. 사실 그 면접 자리에서 좀 신뢰되는 말이 나왔어도 참아야죠. 그쵸, 그쵸. 네, 참아야죠. 면접인데요. 별 심한 얘기 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한 얘기 있잖아요. 레드넥. 뭐 그쪽 집안에 살았으면 뭐 레드넥, 힐빌 이런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않아? 네, 기분 나쁩니다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건데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요즘은 그런 말은 안 씁니다. 이러잖아. 이 새끼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 그치. 것도 해요. 면접 자리에선 사기를 그렇게 하기 힘들죠. 힘들죠. 뭐 정식 면접 자리가 아니긴 했지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지. 예. 그러니까 엄마의 성질머리를 빼닮은 기질을- 거예요. 닮았어. 그래서 뭐 이 영화 돌이켜 보면 여러 가지 장면이 기억나는데 처음에 엄마가 이제 애 주 패고 도망가잖아요. 그 할머니가 보호해 주잖아. 자기 집에 가다 주면 집안에 무서운 개가 있어야 한대. 웰시코기인가 두 번. 야
졸라 귀여워. 두 마리가 갑자기 너무 귀엽게 서 있는 거. 약간 이 영화에서 유일하게 혼자 빵 터져서 한 번 정도 크게 웃는 게 이 장면이었어 나는. 진짜 웃겨. 사람귀가 두 마리 있다가 멸치고기 두 마리 너무 귀엽게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존나 깜짝 어안이 놀랐어. 멍멍이야. 어안이 멍멍. 뭐. 진짜 깜짝 놀랐어. 걔는 그 높이 30cm짜리만 앞에 있어도 못 건너가는 애들이거든요. 엄마 들어왔을 때 걔가 먼저 숨었어. 먼저 숨었어요. 네. 그리고 감정이입됐을 때 엄마 막 욕하고 어떤 남자가 엄마 욕하잖아요. 너네 엄마 걸레라고 막. 그렇게 하다가 같이 새끼 쓰레기 같네. 어떤 남자가 더 너네 엄마 다 빨아줄까 할 때 나도 모르게 뛰어가고 있었어. 저 새끼 죽여한다고. 나도 모르게 화면 속으로 나도 뛰어들어가고 있었어. 엄마 그렇게 욕하는 순간 나도 진짜 어디 뭐 찾고 있어. 바로 찔러 죽여한다고 저 새끼 진짜. 분노 벨 남자들한테 분노 벨이지. 엄마 건드리는 엄마 거는 욕은. 뭐 분노 베일이죠. 엄마를 너무 극단적으로 성적으로 건드렸고 진짜 빡쳤어. 나도 보는데.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리고 그 저기 뭐 신용카드 JD가 나누고 읽을 때 이재 CP는 시네타운 19 얘기예요. 또 시비 걸까 미리 얘기합니다. 시네타운 19에서 나온 얘기예요. 네. 진짜 은근히 겁이 많은 애야 제가. 아니 나 항상 얘기하지만 웰시콕이에요. 웰시 거의야 웰시 거의. 거의 웰시로 해줘. 거의 웰시. 거의 웰시. 어울려. 아 귀여워? 이거 하려다가 키. 아 귀까지 하고 갑자기 야 웰시코기 시켰으면 귀엽다는 얘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웃겼던 게 자기도 모르게 웰시코기를 생각하고 귀엽다고 하려다가 네가 중첩됐다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야. 아 귀. 진짜 귀여운데 얘네들은. 네. 빠른 손절. 아 진짜 새삼 족같네요. 내가 왜 쟤한테 저런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지? 자 갑시다. 이 제이크 PD가 뭐라고 했어요? 아, 제이크 PD가 그 JD가 신용카드 나눠 긁을 때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지갑을 꺼낼 때. 내 카드 쓰라고 주고 싶었다고. 근데 진짜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맞아요. 아, 내 카드 써라 진짜. 그리고 그 금액이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금액이 아니고 $500 뭐 $1,000 뭐 이런 식으로 네, 했어.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뭐 이런 뭐 그런 식으로. 식으로. 그게 더 마음이 짜. 취준생이잖아 취준생. 그 와중에 연애한 게 신기하더라 진짜. 우씨가 잘 자랐을 거예요 아마. 그치. 우샤가 잘 살잖아. 사실 얘가 개천에서 욕 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개천에서 욕이 날아가 오르려 그러면 개천에서 다 이렇게 막 팔들이 튀어나와서 붙잡잖아요. 날아가지 말라고. 너도 우리랑 같이 망가지자고. 제가 이제 주로 많이 하는 짓이긴 한데 그런 데서 용이 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본인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정말 이렇게 천운이 도와줘야 돼요. 만약에 할머니가 좀만 일찍 죽었다면 JD는 거기서 그냥 쓰레기 백인 됐을 거예요. 아니면 되게 유명한 래퍼 됐을 수도 있어요. 마약 팔다가. 아 그런 식으로 성공했을 수는 있겠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 어디까지 뭐 저의 경험과 중첩되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될지 왜냐면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경험이 잘 없으실 거예요. 부모님이 사이가 좋든 안 좋든 간에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니까. 그치. 저는 이제 부모님의 애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마주한다는 게 사실 아주 묘한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그러니까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내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부모님의 사랑으로 태어난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더 이상 서로를 사랑하지 않아. 그럼 이건 내 존재랑도 직결되는 얘기라서. 근데 어릴 때는 또 쿨병에 그런 거를 또 그래 엄마 아빠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인정해 줘야지라고 어렸을 때는 오히려 쿨병에 걸려가지고 되게 친하게 막 진짜 가족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좀 친근하게 지내려고 노력을 하다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다 부질없고 오히려 불편해진다는 걸 나이 먹으면서 깨닫거든. 빡침이 슥 올라오죠. 네. 그게 이제 절정에 올랐던 게 내가 가게 할 때였는데 엄마랑 가게를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막 생겨가지고 내 인생의 최고 암흑기가 내가 가게 할 때였어. 가게는 장사가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와, 엄마랑 가게를 하면서 그게 완전 극단적으로 부딪히더라고. 가족이랑 비즈니스 하는 거 아니다 진짜. 그래서 네. 야, 내가 진짜 한없이 인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도 있는 순간이었는데 나는 그 JD처럼 JD가 엄마 손을 놓았던 것처럼 끊고 나왔거든. 그리고 나서 극적으로 그림처럼 영화처럼 인생이 극 반전이 됐잖아. 팟캐스트하고 유튜브하고. 근데 그게 되게 어. 실제적으로도 이유가 있는 게요. 거기서 M장이 어머니가 내미는 손을 잡고 안 놨다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같이 빨려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상징적으로 이 손을 놓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머니도 기대하시는 기본값이 그게 돼버릴 거고 M장도 이제 한 번 잡았다 그 다음에 뿌리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지금 뭐
뭐 자주 뵙고 뭐 이렇게 못하지만 금전적으로 이제 내가 뭐 웬만한 건 다 해드릴 수 있는 게 생겼잖아. 경제적 능력이 생겼잖아.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그때 그 손을 놓지 않고 잠시 분리되지 않았으면 진짜 이 거업 말대로 같이 구렁텅이에서 굴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요. 저는 그 손 놓았던 거 후회하지 않습니다. JD도 딱 거기서 그렇잖아요. 잡아주기는 하지만 엄마 손은 잡아주기는 하지만 사실상 놓는 거였어요. 손을 잡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놓을 거야. 하지만 나는 엄마를 버리지 않아. 근데 그러놓고 버렸어도 JD 욕한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럼요. 시네타운 나운틴에서 했던 얘기니까 계속 나오네. 너무 좋은 얘기라서. 해줘요. 네, 이기정 유전자라는 책에서 보면은요. 리처 덩키스죠. 네, 이렇게 내가 내 윗세대를 부양하는 일은 이게 유전자가 거부합니다. 생산적인 활동이 아니에요. 윗세대로부터 그러니까 어머니 세대로부터 받을 건 받고 그리고 그 사랑이 내려가야죠. 내 자식 새끼한테. 내리사랑. 네. 근데 이게 역순으로 가는 건 어떤 사람의 인생에도 그렇게 좋게 작용하는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유교나 성리학에서는 뭐 부모를 모시는 게 하늘을 모시는 것이고 뭐 그 공덕이 근데 그게 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부하기 때문에. 근데 JD가 한 행동은 굉장히 현명하면서도 양쪽 뭐 돌 하나로 그 두 마리 새를 잡는다고 그건 뭐라 그러죠? 1타 2피? 1타 2피 일거양득. 일석이조. 1타 2피는 그거는 은어 아니냐? 도박한 은어 아니야? 그래서 지금 경쟁이 아니야? 1타 2피 사자성어일걸? 그래? 일석이조. 일석이조가 그런가? 일석이조. 네. 1타 2피라는 건 자체가 그 허투판 용어잖아. 너 지금 돌로 때리는 걸 타라고 생각한 거야? 죄송합니다. 뭐야 영어 사자 원샷 토끼 뭐야 이거? 네이버 영어 어플 사자 원샷 토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원샷 토끼. 개판이네. JD 같은 경우에는 이 어머니의 손도 놓지 않고 자신의 성공으로 가는 길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성공한 백인이 돼서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거였을 거예요.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동생이 나한테 막해도 얘는 항상 내가 돌봐줘야 되는. 근데 엄마가 나한테 조금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 보호자니까 내 윗사람이고 내 윗사람이 응당해야 될 일을 못했을 때 분노가 되게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친구들도 보면은 삼형제면은 동생의 잘못보다 언니의 잘못이 그렇게 분노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언니는 날 보호해줘야 되니까. 언니는 내 윗사람이고. 근데 동생은 내가 동생을 보호해줘야 되는 거니까 얘가 더 큰 잘못을 해도 이건 어느 정도 이렇게 커버를 해줄 수 있는데 그렇지. 내 윗사람이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상처 주고 내가 부모한테 받은 상처 이런 건 진짜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더더욱. 요즘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젊은 세대들이 부모 세대를 향해서 분노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 이제 뭐 흑수저론 해가지고 흑수저 집안들의 특징 이래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그거예요. 본인이 지금 성공으로 향하는 길에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내 가족이라는 사실을 내 부모 세대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가 윗세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좋은 집에서 나를 태어나게 해주지도 못했고 나를 풍족하게 키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뭐 이제 강남학군이나 이런 데서 학교를 보내지도 못했고 이래놓고 자꾸 나한테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걸 원하니까 이제 그런 분노들이 생겨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도 봉양하는 걸 원하는 부모 별로 없을 텐데. 요즘 정말 그냥 너 잘 살아라. 거의 이렇게만 하면 땡큐죠. 가족 관계를 떠나서 그냥 그 전 계층의 세대 관계로 봤을 때 그냥 위에서 자기들끼리 견고하게 짓누르고 요즘 젊은 것들은 뭐라고 얘기해가면서 치고 올라오는 것 자체를 누르고 있으니까 못 올라오게끔 만들고 있으니까 니들 잘 되라고 말은 하지만 맞아. 사실은 짓누르고 있는 거거든 못 올라오게. 그때 우리가 그 뭐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얘기를 하면서 황정민이 지금 이런 역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황정민이 50이 넘었는데 지금 이런 역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박정민이 해야지 그 역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사회 구조는 그래요. 이 젊은이들이 차고 올라갈 수가 없게 위에서 꽉 누르고 있거든. 게임이 안 되니까. 정기캐는 잠깐만 임기캐. 임기캐. 임혜정 네. 맞죠? 정기캐는 네 죄송합니다. 이름이 다 비슷해. 괜찮아. 그래. 자 추기캐는 그냥 하나 이름으로 붙이고 임정추 씨라고 그냥 셋이 대충 누가 와도 그냥 임정추 씨라고 부르면 안 되나? 괜찮다. 임정추 씨. 임정추 씨. 임정추 씨.
저 임정주 씨. 자, 이거 정주 씨. 헷갈릴 이유가 없잖아. 임기캐는 지금 형제자매가 어떻게 돼요? 저는 동생 하나 있어요. 여동생.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준 편입니까? 저희 부모님은 네. 그래도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좋다. 네. 그치요? 뭐 아쉬운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쉬운 그래도. 거요? 네. 아쉬운 거? 요즘에 너무 전 아직 그 부모님한테 네. 그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없겠구나. 그럼 하지 마. 그럼 임정주 씨는 이 다물고 있는 걸로. 네, 어쨌든 그러니까 혜정 씨는 그래도 이제 아빠가 제이디 벤스인 거지. 네. 맞아요. 누리는 세대가 약간 된 거죠. 진짜 부럽네. 부럽다. 세상 제일 부럽습니다. 내가 진짜 살면서 뭐 어렸을 땐 잘생기고 키 큰 애들 부럽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저는. 아니 나도 지금도 그래. 그건 언제나 디폴트야 우리에게. 근데 점점 나이를 먹을수록 게임도 안 되게 부러운 애들이 부모 잘 만난 애들이야. 맞아. 그건 우리가 어떻게도 얻을 수 없는 거거든. 당연하지. 근데 그거 부러워해서 뭐예요? 어차피 게임도 안 되는 거? 게임도 안 되니까 부러워라도 하는 거죠. 아 진짜? 나는 게임도 안 되는 건 안 부러워 별로.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명리학에서 중년, 장년 이 운을 따지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초년운을 0세부터 20세로 알고 있는데 초년운은 20세부터 40세래요. 0세부터 20세까지는 사주가 나오지 않는데요. 그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0세부터 20세까지는 부모 그늘 안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운, 뭐 여러 가지 그걸로 이 아이의 환경이 조성되고 내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 내가 개척해 나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진정한 초년운의 사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잘 만났다는 말씀을 되게 공감해요. 이건 진짜 운의 왜냐면은 영역이거든. 그 20년을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잖아요. 그렇네. 그치. 어떤 그늘 안에 있어. 아버지 사업이 망하면 나도 같이 망하는 거고 그 시절에는. 그렇죠. 그래서 약간 힘든 일은 어렸을 때 겪는 게 그나마 나은 것 같아요. 힘든 일은 안 겪는 게 좋아요. 안 겪는 게 좋은데 네. 저는 부모님 사업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부도났거든요. 그래서 진짜 힘들었는데 IMF 때인가 그러면? IMF 때 딱 그때. 정확히. 그래서 진짜 저는 학창 시절부터 대학교 때까지 20대 초중반까지 아나운서 되기 전까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다행이야. 너무 그게 지금이 아니어서 너무 다행인 거야. 약간 지금 만약에 그랬으면은 힘들지. 이제 그치 벌어놓은 돈을 이제 그쪽으로 네. 꼬라박아야 되잖아. 너무 최악이지 힘들지. 그건. 근데 지금도 손문서는 부모님은 안 그렇지만 이모가 휘청하면 같이 휘청해요. 이모는 뭐 소문서 중요하죠. 좋은 이모 만나는 것도 복이죠. 네. 그럼요. 자, 한번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얻은 거예요. 이모가 잘 됐어. 네. 그것도 이모가 진짜- 시집 안 가고 같이 살아. 그것도 진짜 너무 놀랍게. 진짜 이건 진짜 진정한 이모가- 인생 이모작이에요. 이모 경작해서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네. 아니 생각해 보면은 이모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모도 나랑 똑같았어 그냥. 맞아. 그랬다가 이제 이모가 자리를 잡고 뭐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이제 이게 감사하죠. 되는 집안은 됩니다. 맞아요. 네. 되는 집안은 한 첫째, 둘째가 말아먹어도 셋째, 넷째가 일으키고요. 그런 유전자가 진짜 있나 봐. 그래서 여기 나 이거 너무 와닿더라. 누가 한 줄 평에 집에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미래는 달라진다. 그래. 네, 진짜 이거. 진짜 맞아. 맞아요, 진짜. 알겠습니다. 우리 임기캐는 어떻게 봤어요, 이 영화? 저는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던 것 같은데 제가 인상이 깊은 구절이 하나 있어요. JD가 엄마 재활센터 알아보면서 그 센터 직원한테 엄마 2번 설득할 때 엄마도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을 거예요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았거든요. 중요한 얘기죠. 정말 세상 살면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나를 것들이- 믿어주는 사람, 네. 지원해주는 사람. 네. 맞아요. 나도 가족을 향한 분노가 크게 달했을 때 생각해봤는데 제일 서러웠던 게 그거인 것 같아. 어느 순간 우리 가족 중에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야. 근데 그게 가족이어도 사실 어쩔 수 없다는 거를 다 살면서 성장하면서 느꼈죠. 그렇죠. 가족이라고 무조건 지지해주지 않는 거. 맞아. 저도 솔직히 말하면 아나운서 되기 전까지 아무도 지지해주지 않았었어요. 음. 근데 되니까 지지해주는 거지. 해냈네. 얘가 하네. 이러니까 지지해주는 거지. 그 전까지는 사실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 지금이야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가족인데 왜 믿고 지지해주지 않지? 이게 근데 오히려 되게- 가족이라서 더 믿음이 안 가는 경우도 있을 거야. 맞아. 너무 잘한다. 아주 잘하니까. 현실적인 이유. 맞아요. 내가 널 아는데 하겠어? 이런 거예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말씀드렸다시피 저 2015년 말에는 이제 취업 안 하고 난 서울에서 눌러 살겠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했었어요. 실제로 연락하지 말고 그래서 카드 받나봐라고 했을 때 어차피 별로 안 쓰고 있었던 아버지 카드였지만 주고 나오니까 아버지가 충격받은 거지. 카드는 뭔가 마지막 자존심이었는데 진짜 주고 가니까 너무 놀란 거지. 그렇게 냉전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신형 스타렉스 사달라고 하시고 큰일입니다 진짜. 너도 저기 뭐야 카드 들여 한도 한 200만 원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영화를 그래서 보기 힘들었던 게 맞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모습이 한 번도 없었거든. 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제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영화로 보니까 너무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창석이 된 집안은 기둥이 어머니시거든. 네. 에이미 아담스. 인자하신가 보다. 네,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사실 다 이제 믿어주고 그래도 창석이 하고 싶다는데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계속 믿어주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여기까지 왔지. 아버지 같은 성격의 아버지 같은 어머니 만났으면 저는 어떻게든 빗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못 봤던 어머니의 모습이 이게 이 뭐지 영화에 나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괴로웠어. 만약에 우리 엄마가 저랬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상상이 안 되면서 이입하는 순간 너무 힘든 거지. 네, 그래서 몇 번 끊어봤어요 저는. 정말 에이미 아담스가 이해가 일견 가지 않아요? 본인 되게 똑똑해. 반에서 좀만 공부하면 반에서 2등할 정도로 똑똑해. 그럼 엄청 똑똑한 거거든. 그쵸. 근데 너무 쓰레기야. 내 주변이 너무 쓰레기여서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그 정도로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 충분히 대학 갈 수 있는데 안 보내줘 대학을. 생각조차 안 해. 돈이 없으니까. 어. 이러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거기다 또 엄마에 대한 그 분노가 그러잖아요. 에이미 아담스가 가장 무너지는 계기가 된 게 아버지의 죽음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완전히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는 엄마 덕분에 집안은 건사가 그럭저럭 됐는데 오히려 마음을 기댄 건 아버지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에이미 아담스는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그나마 내가 일이라도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지 내비뒀으면 진짜 나 쓰레기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 좌절감이 너무 컸을 거야. 근데 또 아들은 똑똑해. 더 열받는 거야 쳐다보면. 자기 모습도 보이고. 내가 갖지 못한 기회는 쟤는 가졌네. 이런 생각. 그게 되게 좋으면서도 그런 상반된 감정이 그렇지.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던 걸. 그래서 그게 진짜 그 제이디 벤스의 얘기지만 어쨌든 어머니 얘기가 너무 잘 보였던 게 그런 이유였던 것 같기도 하고 영화 원래 제목 찾아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힐빌리의 노래가 너무 애매한데 원제가 이제 힐빌리의 엘레지죠. 엘레지가 이제 슬픈 비가 애가라는 뜻이죠. 가족의 상황 자체가 너무 비극이었어요. 네. 엘레지라는 말이 그 이렇게 트로트 노래 제목으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미자시죠? 엘레지예요. 너무 좀 코믹하게 박혀 있는데 미국에서 그렇게 쓰지 않아요. 어. 미국에서는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아니죠. 우리나라에 이제 엘레지의 여왕이 이미자 씨라서 이제 트로트의 느낌인 거지. 아니 그냥 그 그거 휘트니 뜻이- 휴스턴 엘레지의 여왕이었어. 네. 아니 왜냐면 그런 감성. 노래. 딱 고감성이죠. 어. 예. 아 그리고 요 얘기만 좀 얹고 싶은데 얘네가 살고 있는 게 이제 러스트벨트라 그래가지고 원래는 민주당 골수 지지 지역이었는데 얘네가 이제 트럼프한테 표를 몰아주는 바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 사회는 이 연구가 되게 활발해요. 우리가 어쩌다가 트럼프 같은 새끼를 대통령으로 앉히게 되었는가. 이걸 연구를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자라는 민주당에 대한 얘기가. 배신감이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서 살고 있나. 근데 이제 저도 원작은 안 읽어봤는데 원작에 그런 게 있대요. 정부에서 마치 인디언들을 타락시켰듯이 인디언들한테 생활 보조금을 주고 그 카지노 출입권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거기서 그냥 도박만 하다가 계속 패가망신하면서 인디언 중에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냥 거기서 그렇게 쓰러져 가버리듯이 지금 러스트벨트를 그렇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뭐 음식 챙겨줘, 뭐 간신히 먹고 살 수 있게 전기 쓰게 해줘, 뭐하게 해줘 하니까 사람들이 이 환경을 개선할 의지 자체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이디 벤스 작가인 제이디 벤스가 가장 미국 사회의 문제로 지적하는 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딱 먹고 살게 마치 사육되는 동물들처럼 지내게 해놓고 주류에서는 완전히 소외시켜 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빡쳐가지고 트럼프를 뽑아버린 게 아니냐 이런 약간 의문을 이야기하고 있대요. 저도 책을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나는 하루 벌어 먹기 힘들게 너무 열심히 사는데 옆집에는 그냥 놀면서 정부에서 복지로 나오는 밥 타 먹어. 그렇지. 그러면서 나 하루 벌어 먹고 사는 걸 비웃는 거야. 놀면서 또 뭐하러 이래? 이렇게 그냥 밥 타 먹으면 되는데 똑같은 거야. 그 차이가 없는 거야.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렇지. 그런 게 되게 한계로 느껴졌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좀 근데 영화에서는 진짜 그런 거 되게 많이 걷어낸 것 같아요. 걷어냈죠. 많이 걷어냈지. 거의- 완전 가족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영화는 오히려 아메리칸 드림에 가까워. 책은 그래서 읽어보면 되게 훨씬 더 어둡지. 이거보다 어둡고 좀 비관적이고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제가 아직
젊은가 봐요. 그 부모님에 대한 약간 이렇게 좀 마음이 순해져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나오는 엄마가 너무 그 딸을 보면서 힘들었던 게 어쨌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노력은 부모가 해야지. 윗사람이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옳다고도 생각하고 그 말이 부모 맞아 근데 보통. 자식 간의 관계에서. 근데 이 모든 관계에서 그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사람은 딸이잖아요. 엄마한테 용서해라 이렇게 하지만 거기에 다다르기까지 얼마나 또 JD가 겪지 못한 감정적인 많이 학대를 겪었겠지. 큰딸이라는 이유로 첫째라는 그러지 마. 이유로 너 없을 때마다 아마 가족들은 소고기 먹었을 거야. 맞아요. 당연하지. 음. 입 줄었을 때 먹는 거야 원래 고기. 하나라도 입 없을 때 그럼. 소고기 먹었을 거야. 편하게 즐겨요. 근데 이게 자사가 아버지한테 진짜- 바로 자랑하러 갔어요. 내가 서울에서 일에 잘 나갑니다. 아직도 그 소달구지 같은 진짜 타이십니까? 그저 뭐지 창석이 차 살 때 네가 무슨 벤치 알면 댓글 단 사람 중에 아버님이 계셨다고. 안 불러 내가 무서워서 고소를 못 하겠어. 고소하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나올까봐 내가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오늘 전화가 오는 거지. 창석아. 합의하자. 이 나이 됐고 아버지가 내가 빵에 갈 수도 없다 이거. 여기 나오는 딸 이름이 뭐죠? 헤일리? 헨리. 헤이? 배우 이름이 헤일리. 아, 리즈. 아, 작가님 아이디 아닙니까? 리지? 린지. 린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복수의 방식을 어머니랑 정반대로 사는 걸로 한 것 같았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현명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건 정말 현명한 방법으로 나아간 정말 대표적인 사례. 왜냐면 엄마가 워낙 막장으로 살아서 엄마가 안 한 것만 골라서 하면 인생이 존나 FM이야.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기 힘들어요. 저는 JD가 그 일본인 애랑 친구랑 마약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끊어내요?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끊어낼 수 있어요? 있냐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절대 엄마보다 더한 마약 중독자가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할머니가 있었고 하지만 참 이 부모는 이 에이미 아담스는 진짜 자식 복이 터졌어요. 본인한테 안 터지게 몰아서 다 터진 거야. 네, 자식한테. 진짜 맨날 절을 해야 돼 진짜 자식한테. 그 얘기를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좀 해줘요. 전화번호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저 JD 번스가 온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네. 보통은 손절하는데. 네. 옛날에 우리 가족 구조가 그랬죠. 이제 많이 낳잖아요. 일단은 이제 농경 사회에서 자식이 많다는 건 그만큼 노동력이 확보가 그치. 됐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막 키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공부를 잘하고 두각을 나타내. 그럼 이제 몰빵이야. 몰빵이지. 근데 그게 다른 형제들은 부러울지 모르겠지만 그 당사자한테는 내가 성공하는 순간부터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끌고 가야 돼. 내가 쭉쭉 빨아먹기 시작했지. 서로한테 너무 비극인 거야. 그렇죠. 연예인들이 그렇잖아요. 어. 연예인들이 특히 많죠. 이효리 씨가 텐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효리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직장을 그만뒀다 그러죠. 많아 주변에. 근데 뭐 그 아주 정도 많아. 벌면 또 아주 이효리니까 또. 버는 스케일이 또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고 총평하죠. 드디어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손문선 씨부터 하실래요? 네, 굉장히 공감도 많이 되고 제 생각도 많이 나면서 많이 몰입해서 본 영화입니다. 네. 너무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일단 점수는 9점. 네, 9점입니다. 손문선이 9점 주는 영화 흔치 않죠. 흔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저 네. 좋은 하루에 몇 점 주셨죠? 2점이요? 왜 맨날 물어보냐? 아니 나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본 거야. 4.5. 예. 네, 사. 4.54로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보신 분 이거 안 보신 분 많을 것 같아요. 되게 왜냐면 아직 많을 개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영화가 손이 잘 안 가요. 네. 근데 그거 노래부터가 힐빌리의 노래라는 이 제목 자체가 맞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닥 뭐 흥미를 갖는 제목이 아니죠. 맞아요. 힐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쵸. 거기서 노래를 부른다니 더 관심이 없는 거지. 뭐지 성악 얘기인가? 뭐 이렇게. 힐빌리를 아마 번역을 했다가 실패했을 거예요 아마. 네. 번역도 안 되죠 이건 또. 촌뜨기의 노래. 그럼 더 보기 싫다. 그럼 영화 너무 B급 느낌이 나죠 갑자기. 그렇지. 네, 근데 어쨌든 요 손이 안 가는 거를 여러분이 극복을 하시고 이 영화를 선택하면 절대 후회 없다. 저는 뭐 재밌게 봤지만 손문선 씨만큼이나 근데 이거 이 취향을 많이 타는 영화일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권장하지 않겠다. 저는
아니 취향이라기보다 그냥 예를 들어서 오창석처럼 힘드냐 안 힘드냐지 사실 취향 탄 영화는 아니잖아 이거는. 되게 다 좀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연출 자체가 워낙에 박진감 있게 돼 있어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스토리텔링 방식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헷갈리시는 분들은 좀. 100% 장담하건데 정기키는 싫어할 겁니다. 정다혜. 여기 계신 분 아니지. 그 지난주에 오셨던 정차에 이문 좋다 그랬잖아요. 네. 정춘 엄청 싫어할 겁니다. 아마. 주는 안 볼 거예요. 추는 네. 수는 안 볼 것 같네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 내 이야기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오히려 괴로웠지. 영화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재밌게 봤고 그 별거 아니지만 면접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는 중요한 일이겠지만 사실 우리 영화를 보는 이 관객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큰 일은 아닌데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긴장감 있는 연출을 마지막에 또 해냈고 그런 영화적인 맘드는 자체도 나쁘지 않았고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8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로나우드 감독이 얘기하세요. 주식이든 가족이든 필요한 타이밍에 손절은 필수다. 그것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와 나랑 반대로 생각했어. 저는 결국 존버다. 결국 컨택되는 거는 가족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이 대사가 너무 좋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뒷부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우리를 정의하더라도 매일의 선택으로 달라질 수 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그들에겐 없던 기회를 내게 주었다라고 하는 게 어릴 때는 저도 이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많은 걸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DNA로. 그것도 맞아요. 그거 맞지 맞는데 저는 뭐 가족 전체에 대한 손절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손절이 사고 치는 가족에 대한. 오히려 역으로 손절해야 가족이 정신 차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계속 사고 치고 계속 난장 피는 놈들도 있거든 가족 중에. 더 많아요 사실. 하나가 잘 되면 그 사람 믿고 난장치는 가족이 더 많습니다 현실에는. 네. 어쨌건 이건 이 모든 얘기는 다 JD가 이 모든 걸 역경을 이겨내고 잘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됐기 때문에 아름답게 우리 가족에게서 온 것이다. 만약에 얘가 러스트벨트의 그냥 백인 쓰레기였다면 이 말은 존나 모욕이죠. 가족 탓을 하는 거지 그건. 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 역시 무시 못하게 중요하다라는 거. 네. 이 영화에 대한 저의 점수는 아까랑 똑같이 7.5점입니다. 원작 책을 읽어보고 싶어요. 저도요. 네. 어떻게 공부 한번 갈까요? 그럴까요? 저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번역판이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나왔어요. 나왔어요? 그럼 가서 사기만 하면 되는군요. 그럼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다 사주게 할까요? 그걸 왜 해야 되죠? 재밌잖아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되게 좋은 회사들은 사내 복지로 맞다. 또 도서관 하나 있죠. 책 한 권씩 쏘고 막. 우리가 맞아. 이제 프로그램에서 다룰 거니까 한번 미리 법인카드 읽어봐라. 같은 거. 그렇지. 뭐가 웃기지? 웃기지 않네 진짜. 야 여기 뭐 복지원이냐? 책 사주게? 어떻게 생각해요? 책 사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죠. 죄송한데 그 책 읽으실 기회가 없으실 것 같아요. 산다 한데. 13,320원. 알겠어. 돌려 읽죠. 중간에 메모하기 없기, 줄치기 없기. 대코로나 시대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저 책 읽을 때 침 겁나 묻히면서 봐요. 야, 좀 씨발 입을 맞추. 지금 내가 진짜로 그러겠니, 임마? 읽으면 네. 만약 이북에 읽으면 제가 독후감을 단체방에 공유하겠습니다. 어쨌든 누가 책을 사줘야 읽겠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그냥 이북 내 돈으로 사서. 제가 최근에 그 노매드랜드 원작을 읽어봤거든요. 노매드랜드도 원작 책이랑 영화랑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 보통 이제 책을 영화화 구현하면 뭔가는 빼야 돼요. 책에 글로써 표현할 수 있는 감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본 것 중에 원작을 영화로 가장 잘 구현한 거는 양들의 침묵. 양들의 침묵. 원작 영화가 반지의 원작보다 제왕. 좀 낫지. 반지의 제왕도 좋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네. 네, 저도 점수 드릴게요. 저는 7.5점 드리고요. 아까 전에 우리 엄마의 모습에선 전혀 상상할 수 없었다는 말씀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많아요. 똥파리를 볼 때에 느꼈던 감정과 똑같아요. 보는데 너무 힘들었지만 그런 가정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생각을 돌이켜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고 물론 전 다시 보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감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볼 것 같지는 않아서 사실은 원래 이제 7점이었는데 웰시 코기 점수 0.5점 해서 7.5점. 이 삭막한 영화에서 그 웰시코기 두 마리가 줬던 엄청난 쾌감이 너무 귀여워. 네, 귀여워. 대사도 한마디 없는 그 강아지 두 마리가 나오는 그 장면으로 이렇게 빵 터뜨릴 수 있는 것인가? 아 진짜 감독님이 그 일부러 넣었겠지? 100%지. 그 강아지를 키우는 할머니가 여기 나오는 그 글렌 할머니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들 체형도 약간 슬픈 게 정부에서 주는 음식이 다 싸구려잖아요. 정크푸드잖아. 먹다 보면 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그럴 이유들이 들어가 있죠. 네, 어제 전 7.5점입니다. 네. 저는 그 미나리랑 비교해 보면 미나리가 한국 관객들도 좋아하고 미국인들도 되게 좋아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미국 영화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느꼈던 뭐 K 장녀라든지 이런 키워드들도 우리 사회에서 지금 우리가 접하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 좋았다고 하신 분들 보면은 다 공감하고 있잖아요. 특히 이 엄마 에이미 아담스도 이런 분들 되게 많지 않아요? 막 진짜 7, 80년대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니 90년대 이렇게 막 올라가도 이런 여성 캐릭터들 엄마들 되게 많아요. 되게 독하고 자식들한테 막 하고 도움 안 되고. 그래놓고 뒤로 가서 조금만 정신 괜찮아지면 미안하다. 너밖에 없다. 막 이러고. 그래서 이게 되게 한국 사회랑도 어떻게 보면 되게 접목해서 보면은 충분히 더 공감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저도 제가 손절했다고 했잖아요. 에이미가 남동생한테 엄마 용서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좀 많이 힘들어서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영화는 아니에요. 힘든 영화라서 저는 7점입니다. 자, 임기캐 이렇게 안 했죠. 네, 안 했어요. 네. 저는 8.5점이요. 이게 오. 진입장벽은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보면 볼수록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볼만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번 쭉 들어보셨으니까 혹시 영화를 안 보고 우리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뭐 본인의 성향을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아실 테니까 이 영화가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는 그냥 취향이랑 상관없이 보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보면 이런 거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영화로 그냥 쭉 봐지는 거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네, 틀어놓으면 볼 수 있어요. 그냥. 네. 책은 지금 보니까 번역이 돼서 2017년에 출판이 됐네요. 아, 벌써 출판이 됐구나. 네, 2부 다운 받았습니다. 읽고 또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일찍 방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화 한 편 보고 자고 싶은데 더비 하나 추천해줘. 진짜.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내일 아침에 일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못 보지만 본인 대신 우리가 볼게요. 우리가 본다고. 남을 위해서 뭘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일하는데 왜 내가 족 같은 영화 추천해줘야 되겠다. 난 내일 쉬는데. 왓챠에 보면 씨발. 마차에 보면 왓챠에 보면 미드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회전? 음. 그럼 봤지. 봤어. 창석이랑 나랑 둘이 야간에 심야 영화로 봤어. 아 진짜? 그거는 영화관에서 봤어야 되는데 둘이 왜 사실은. 같이 영화에서 봤잖아. 우리.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말씀하셨지만 영화관에서 보는 게 더 좋은데 스케일이나 이런 거 자체가 거기 이런 이미지가 거 말고. 우디 헤럴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얘기 했었구나 우리가. 네. 그리고 혹시 기생수라는 만화 봤어요? 그거 안 저 봤어요. 시리즈 다 봤습니다. 시리즈 다 봤- 영화는 너무 봤어요? 재밌지. 예. 영화는 안 봤어요. 일본에서 만화 원작으로 만든 영화 중에 유일하게 볼만한 게 이거예요. 아 진짜요? 네. 저는 기생수. 일본에서 만화 원작으로 만든 영화 절대 손도 안 대거든요. 저도 절대 옛날에 손도 안 끈현 봐요. 씨가 맞아요. 추천했던 영화예요. 맞아요. 네. 기생수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기생수라는 만화책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미국이나 영국의 대학에서 이 만화를 논문 주제로 많이 쓸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기생생물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규정지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대요. 그 정도로 나는 작가의 능력도 물론 좋지만 약간 소 뒷걸음에 쥐잡는 격으로 약간 얻어 걸리지 않았나 싶은데 영국에 나 같은 용각산쟁이들이 있는 거야. 막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근데 용각산만큼 쓰레기는 아니야. 쓸만해. 이 영화 어린이날에 기생수를 추천을 해? 잠깐만 기생수 애니메이션 아니면 영화? 영화 1, 영화. 2부로 영화? 나눠져 있어요. 파트 1, 2로 나눠져 있고요. 네. 그리고 존 말코비치 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요거 아주 재밌어요. 영화 재밌죠. 너무 오래전에 봐가지고 기억 안 나니까 한 번 더 보면 또 새로운 영화 같을 것 같네요. 네, 네. 그리고 더 문이라는 영화도 좋고요. 네. 더 문 봤습니까? 더문? 네. 뭐죠? 더 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뭐 긴 말 필요 없이 보면 재밌습니다. 그냥 재밌고 약간 쓸쓸해지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내일 너무 즐거워하지 말라고 이 영화 추천해주고 싶네요. 좀
좀 저기 좀 드라마 뭐 이런 것 좀 추천해 줄 수 없나요? 드라마요? 무슨 드라마요?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약간 아, 행오버라고 가슴 따뜻한 휴먼 스토리가 있어요. 야 행오버 옛날에 봤지. 완전 좋아해. 완전 내 스타일이야. 그럼 저는 오늘 저녁에 오스틴 파워 보고 자겠습니다. 뭐 나이트 크롤러라는 영화도 좋고요. 그 하나같이 우울한 거. 그러니까. 긴장감 넘치는 영화 좋아하시는 분은 작전명 발키리라는 브라이언 싱어가 나 만든 그거 얼마 전에 다시 봤거든. 극장에서 너무 봤어요. 네. 너무 좋아. 그거. 가장 진지한 재밌어. 영화 중에 하나죠. 네. 니들이 즐거운 꼴은 못 보겠어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뭐 이런 영화 좋네요. 돌이켰어. 충격적이다 그걸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나 뭔지 몰라. 드라마야 이렇게 드라마. 싸우는 보지 마세요. M장 그냥 봐 남 있고. 널 안 믿으니까. 널 안 믿으니까 안 보겠습니다. 진짜 힘든 영화예요. 알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할게요.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두 알 고어업 아재양을 알리자 룩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